들었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동영상하고 오늘 동영상하고 같이 찍으면서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그 시험 쳐서 안 온 애 있지 지금 네. 두 명이가 지금 준이라고. 근데 얘는 왜 안 오는지 모르겠고요. 머리는 시험 때문에 안 와요. 걔는 그러면 준이하는 애는 그러면 시험도 아닌데 안 했나? 얘 그냥 늦는 것 같아요. 어렵지 뭐라. 어쨌든 그 시험 치는 애들한테도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 테스트 한다 했죠. 일단은 전문주까지 수업했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선명현상이 이게 1단은 끝내고요. 2단원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이 사람의 물질들 소화순환 호흡 배설 이거 나오는데요. 요 단어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이 일반고 학생들이 하는 생명과학원에서는 그 내용들이 싹 빠졌어. 그러니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통합 조절되잖아. 그러니까 소화계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는 그거를 이제 온몸으로 돌리고, 호흡계는 이제 에너지 생산하고 가스 교환하고, 배설계는 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고. 이 기능들이 어느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적으로 안 좋겠죠, 그죠? 네. 우리 이제 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가 통합 조절되는 그런 것만 이제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갖고 굉장히 이 우리들이 아는 그 꼼꼼한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과학고는 이제 소화순환 호흡 배설을 진상과고는 1학년 1학기 때 하고요. 인천과고는 1학년 2학기 때 시험이 나와. 네. 그래서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아. 과거지망생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내신 대비용으로 좀 했겠지만 그죠? 그거 이상으로 많이 좀 깊이 있게 할 거니까 고려하시고요. 교재에 호흡부터 내가 편세를 해놨는데 59쪽 한번 59쪽에 보면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이거는 내가 1단원 하면서 뭐 생명체 구성물질 하면서 다 했는 거야. 네. 그죠?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영양소 검출 관한 거 여러분들 잘 외웠죠? 원당 신랑 영양소 검출 관한 베네딕트 반응으로 뭐예요? 포도당 검출하잖아. 네. 원래 베네딕트가 구리가 있기 때문에 푸른색이거든. 그러면 포도당이 환원제로 작용해요. 전자를 준다고. 그럼 구리가 전자를 받으면서 황적색으로 바뀌죠, 그죠? 네.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네. 갈색이 엷은 갈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고. 뷰렛 반응은 이제 단백질 검출 반응이다, 그죠? 보라색으로 되는 거죠. 슈단스리가 이제 지방 검출 반응이죠. 네. 네. 선홍색으로 되는 거고. 뭐 그게 영양소 검출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 과정 64쪽에 가면요 소화를 합니다. 자, 소화는 소화계랑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이 소화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먹는 영양소 6대 영양소죠. 네. 그중에 이제 에너지원인 거는 탄단지 주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죠? 에너지원이 아닌 거는 뭐래요? 부 영양소 물, 무균류, 비타민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에너지원도 되면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거는 단백질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은 단위체가 탈수초가 종합 가능한 큰 중합체가 됐다는 거지. 네. 이거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
그래서 흡수 가능한 형태로 분해하는 게 좋아요. 분해하는 게. 그러면 소화는 이제 막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첨단지, 에너지원이잖아, 그죠? 네. 에너지원이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죠. 물, 무기염료, 비타민, 이게 이제 영양소인데, 얘들은 저분자 화합물이야. 에너지원이 아니야. 그 다음에 저분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소화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탄수화물이 이거는 중합체이기 때문에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해갖고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뭐 포도당 같은 단당류까지 되겠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당이고, 단백질은 단위체가 뭐예요? 아미노산이잖아. 네. 그죠? 얘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얘는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그리세리드, 그죠? 네.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 그러면 물질 대사에 뭐야? 동화야, 이화야? 큰 게 작은 거로 되는 게 뭐야? 이화죠. 네. 분해하는 게 이화작용이야, 산화작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포호흡하고 소화가 뭐고 대표적인 이화작용입니다. 물질 대사에. 그래서 흡수 가능한 형태로 분해하는 게 소화고,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 물리적 소화는 덩치 큰 거를 보고 쪼개는 거지. 잘게 쪼개면은 표면적이 커지잖아. 네. 그래서 소화 효소하고 이렇게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게 이제 물리적 소화고. 물리적 소화는 한계가 있어, 그지? 최종 산물까지 분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소화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물리적 소화다. 예를 들면 뭐 있나? 저요. 저작 운동, 입에서 씹는 거, 그 다음에 꿈틀 운동, 운동은. 분절 운동, 혼합 운동 등이 그런 게 대표적인 물리적 소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로 최종 산물까지 분해하는 게 화학적 소화예요. 그래서 화학적 소화를 받아야만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뀐다, 그죠? 그래서 방법은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가 있다. 이게 이제 소화고요. 입에서 소화되는 자, 입은 뭐 물리적 소화가 뭐예요? 저장부터 나와요. 입이 이제 우리 음식물이 들어가는 첫 관문인데요. 혐일샘, 혀 밑에 침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혐일샘, 턱밀샘, 기밀샘 이래갖고 하루에 약 1리터 가량의 침이 나와. 그래 말하면 막 침 튀고 난리잖아, 그죠? 소화액은 뭐예요? 침이에요, 침. 소화액은 침이고요. 이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요소가 있다, 그죠? 네. 아밀레이스는 이 기질이 누구야? 효소하고 결합하는 물질을 기질이라 해요. 정말. 녹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효소라는 단백질로 된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할 때, 그러니까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를 활성 부위라고 해요. 활성 부위. 그 활성 부위하고 3차 구조가 딱 맞는 기질하고만 반응할 수 있다. 그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요. 기질 특이성.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는 오직 녹말만 분해할 수 있다 얘기죠. 다른 거 분해 못해요. 그런 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요. 녹말을 이제
엿단까지 분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입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적잖아. 그래서 엿단까지 분해를 못하고 덱스트린 해갖고요. 녹말에서 약간 이제 엿단이 좀 떨어져 나오는. 되게 뭐 이렇게 벽보 같은 거 이런 거 붙일 때 쓰는 풀 있잖아, 풀. 네. 그런 거 비슷한 게 덱스트린이야. 덱스트린과 엿단으로 보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편하게 녹말에서 엿단까지 보내야 된다 하는데 엿단까지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대신에 이제 단맛이 나겠죠, 엿단은. 이 당류하고 단당류는 단맛이 난댔잖아. 네. 녹말은 단맛이 없어, 그지? 네. 그러면 입에 계속 음식물을 빠빠하고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난다는 얘기는 이 당류까지 분해됐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래서 오랫동안 씹어야 좋은 거야. 오래 안 씹고 그냥 삼키면 그래 돼요. 부담이 많아. 위에 가지고죠. 위에 소화가 하려고 하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담이 큽니다. 오랫동안 음식물을 씹어야 되고. 얘가 이제 소화효소는 뭡니까? 3가지가 맞아야 되는 게 있지. 그럼 무슨 말이야? 기질하고 온도하고 pH가 맞아야 돼. 온도는 우리 몸속이니까 됐고, 그죠? 36.5도. pH가 중성일 때 발생을 하는. 그래서 입의 pH는 7이야. 위는 염산이 막 분비되기 때문에 2. 소장은 다시 8로 돼. 양력에서. 그래서 기억에는 7, 8 pH가. 그래서 입에서는 이제 물리적 소화 저작용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소화는 아밀레이스에서 녹말을 엿당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문제 소화효소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소화효소는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됐고요. 단백질의 3차 공간 구조가 잘 유지돼야 기능을 나타낸다 했잖아. 그 3차 구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비공유결합인 뭐 수소결합, 이온결합 이런 거거든. 우리 앞에서 소개했잖아, 단백질, 그죠? 네. 그래서 이 단백질이 pH와 열에 약하다고. 그래서 이 소화가 잘 되려면 온도나 pH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지? 두 번째, 기질 특이성이 있다 했죠, 그죠? 왜 이렇게 희미할까? 그죠? 여기 네, 칠판이 별로라서 원래 그러나? 네. 하루빨리 100개쯤 먹거든요. 그럼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호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호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하는 걸 기질 특이성이라 해. 다른 말로 언급하면 호소의 활성 부위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라고 했거든요. 활성 부위와 3차 구조가 같은 기질하고만 반응하는 것. 이거를 기질 특이성이라. 그래서 이렇게 아밀레이스라는 게 있으면 엔자임이 영어로 효소거든요. 이를 쓰고요. 이게 활성 부위야, 그지?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고요. 요거하고 구조가 딱 맞는 기질. 얘하고만 반응한다. 그래서 아밀레이스라는 놈은 녹말하고 딱 맞는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말로만 보내줄 수 있다. 그게 기질 특이성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먹는 음식물이 뭐 녹말뿐만 아니라 뭐 단백질, 지방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내 소화액 속에 있는 소화효소들이 알아서 뭐예요? 딱 맞는 놈하고 콜라. 네, 반응을 해서 분해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화효소는 지금 단백질로 됐기 때문에 자기의 3차 구조를 유지하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게 뭐고?
최적 온도를 갖는데 소화효소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최적 온도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최고의 범위겠죠, 그죠? 네, 3, 40도. 소화효소 모두 최적 온도가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적 pH는 소화효소마다 서로 달라. 최적 pH는 최적 온도는 소화효소가 모두 좋아하는 온도가 3, 40도야. 3, 40도까지는 소화를 잘 시킨다는 얘기. 그리고 밥 먹으면서 막 찬물 먹고 이렇게 하면 소화 당연히 되긴 되는데 늦게 되겠다. 안 좋아요. 이거는 서로 다르다 하는 거. 소화효소마다 좋아하는 최적 pH가 서로 달라. 왜냐하면 소화기관의 pH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네. 이인 거는 누구? 위잖아, 위. 네. pH가 7인 거는 인이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8인 거는 소작이야. 그래서 pH가 2인 데서 하는 속도가 가장 큰 게 위액 속에 있는 펩신이야. 펩신은 산성 상태에서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분해하는 거고 12 제적인 거는 아까 아밀레이스, 그죠? 네. 8의 제적인 거는 트립신, 이자액 속에 있습니다. 폴리펩타이드를 다이펩타이드로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였어요. 얘는 이제 12장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12장이 소장이 이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체질 pH가 8입니다. 그래서 내가 빵을 먹는다, 녹말이 들어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입에서 대충 씹으면 이제 막 덱스트린 형태로 침하고 말리가 위로 간단 말이야. 그 위에 가면은 뭐예요? 염산 때문에 pH가 2라고.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없는 건 아닌데 녹말을 분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입에서 분해되나? 아니요. 분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분해요소는 침 속에 없어요. 위액 속에서 돼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소화와 흡수가 이제 소장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소장까지 가야 되는데 짜장면이나 뭐 빵이나 먹고, 커피 먹고 놔두면 오히려 알아서 소화되겠지만 위에서 계속 장시간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가 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냥, 그죠? 12자가 이게 굉장히 좁은 간이야.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물을 그대로 위에서 12장으로 못 보내요. 그러면 12장이 터져, 그죠? 자, 기질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pH도 맞아야 된다. 그래야 소화를 시킬 수 있어, 소화효소는. 그래서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더 틀리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녹말이 소화 안 된다는 얘기는 녹말 형태를 그대로 있지. 그러면 아이오딘 반응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는 거지. 소화 안 되니까 녹말이 그대로 있어. 만약에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갖고 소화돼 버리면 그래. 녹말이 없고 연당이 있으니까 아이오딘 반응은 안 나타나. 네. 그리고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세 가지 조건을 다 맞으면 소화돼갖고 녹말 검출 반응이 안 나타나, 그지? 네.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안 맞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녹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아이오딘 반응이 나타나. 보라색 되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 분해 요소가 이제 문제인데 내 몸, 내 소화기관에 있는 소화색이나 얘들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 그럼 내가 삼겹살 먹으면 단백질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거를 소화시켜야 되는데 윗샘을 막 위벽을 분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삼겹살을 못 먹고 위가 없어진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는 기능이 없는 전분처럼 먼저 분비가 돼. 그러면 이제 분비되면서 소화관 벽이라든지 소화샘을 분해하지 못하겠죠. 기능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위로 나오면은 뭐예요? 염산의 작용에 의해서 끊어진다든지 해가지고 이 펩시노젠 상태로 분비됐다가 염산의 작용을 받아서
펩신으로 활성화돼요. 그래서 위속에서만 펩신이 있으니까 위속의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체 전미서로요 이렇게 노젠이 붙으면요 기능이 없는 전단계 물질이에요. 펩시노젠이 활성화되는 형태는 펩신이잖아, 그죠? 펩시노젠은 단백질을 만나도 분해를 못해요. 펩신이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이 없는 놈은 기능이 있도록 해주는 걸 활성화 물질이라고 해요. 그게 누구야? 염산이야. 활성화 물질. 그러면 펩시노젠이 염산을 충돌하면 펩시노젠이 쪼개지면서 펩신이 되는데 이 펩신이 또 펩시노젠을 바꾸잖아. 그 우르르 펩시노젠이 한꺼번에 펩신으로. 네.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해서는 트리시노젠 형태로 분비돼요. 그래서 이자성분을 분해 못하고요. 윗속으로 오면은 엔테로키네이스 이게 이제 소장벽에서 분비돼요. 그래서 트립신으로 활성화되죠. 키모트립시노제 이거는 위에 있는 트립신이 또 활성화 물질로 작용하면서 그 트립신은 소화효소도 되고 활성화 물질도 돼요. 우리가 키모트립신 이렇게 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다이도타이펩타이드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작용해. 그러면 이렇게 노젠 붙은 얘들을 뭐 기능이 없는 전구체다. 전구체로 분비하니까 소화관이나 소화생물을 분해 안 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활성화 물질하고 이제 만났을 때 기능이 있는 소화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구체로 분비하게 해서 소화관과 소화생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내가 빈속인 데서도 위액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위액을 분해하겠죠. 그게 뭐야? 위궤양. 위염. 아, 위염이. 이 계양은 막 위벽이 구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나오면 이 흡수가 안 되고 덩으로 나와 덩 색깔이 막 검은색이 돼요. 이런 사람이 위궤양이고. 속이 쓰리다 아프다 좀 다르지. 쓰린 게 위염이고 아픈 게 위궤양이야. 위궤양은 더 위험하지. 우리나라 국민이 한 7, 80%가 위염이 있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고. 위궤양까지 가면 이제 병원에 한참 다녀야죠.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이렇게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거를 흠나는 몰라보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고 돼요. 암으로 발전하겠죠. 그것도 이제 조기에 발견하면 우선 위암은 아무도 아니야. 그래 짝대기 이어가지고 조직검사가 위암세포가 발견되면 뭐 위암이 잘라내면 돼요. 대신에 이제 늦게 발견돼갖고 막 다른 데로 전이 일어난 상태면 그래요.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 위가 이제 여기 귀엽게 생겼잖아. 여기 위인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뭐야? 분문이거든. 심리하고 연결된 부분을 유문이라고 해. 위암이 생기면 이게 위로 자꾸 올라와. 그래서 암 조직이 어디서 발견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어디에서 발견됐든 간에 다 잘라. 다 잘라가지고 이제 이리원해가고 땡겨갖고 연결을 시켜요. 수술할 때.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음식 많이 못 먹겠지 당연히. 이거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작게 자주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한 6개월 지나고 정상 크기로 늘어나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해가지고 2년 동안 재발이 안 되면 이제 완쾌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토하거나 뭐
위가 좀 아프거나 이러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이 짝대기에 내시경을 해. 의료보험 많이 내거든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의료보험 뭐 30만 원 50만 원 먹는 매월. 근데 아픈데도 병원 안 가는 거 그 돈을 왜 냈냐? 그렇잖아. 그래서 뭐 약간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뭐야? 무조건 병원 가라고 이제 의료보험을 드는 거야. 그 옛날 사람들이 돈 아까워 병원 먹고 이런 정말 어리석은 거고 의료보험 없을 때 얘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 미국은 의료보험제도 돈이 없어가 의료보험 제도가 전 국민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만 주로 위주로 그 가입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흑인들 있는 사람들은 치료도 못 먹고 죽는 경우 많습니다. 의료보험은 우리가 참 잘 돼 있거든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의료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좀 적게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저 집은 뭐 빌딩도 가지고 있고 아니나 사업에가 돈도 많이 버리는데 우리 보고 20만 원도 안 된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보면 20만 원 넘는 거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진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모순점이 있는 거야.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4인 가구 의료보험 얼마 이하가 뭐 돈 얼마 받고 그런 거 있을까? 네. 그거 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야. 훨씬 더 잘 사는 놈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아빠 엄마 모두 공무원인 사람은 의료보험비가 30만 혼자도 20만 원 넘으니까 그래요. 돈 지원을 못 받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 뭐 불만을 가지고 뭐 하나씩 불만이요. 그래도 아플 때 굉장히 좀 부담이 덜 되는 게 많죠. 그래서 돈 없어갖고 치료비 없어서 죽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나는 해서.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죠.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의료보험 안 되는 양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암보험은 또 따로 다니는 거죠.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의료보험, 국가 의료보험 말고 다른 보험에서 가입을 하고 뭐 1억이 나오니 2억이 나오니 야 100억이 나오면 만원 뒤진다는데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단백질 프레임은 이 소화관과 소화샘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이 없는 전구체를 됩니다. 그럼 요거 소화효소 간단히 정리하고 다시 일로 들어오면 이제 위로 가겠죠. 네. 위에서는 이제 굴뚝 운동, 분절 운동 이런 물리적인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꿈틀 운동은 밀어내기다. 꿈틀 그지? 식계가 있으면 음식물 덩어리를 식계라고 한다. 여기가 수축하는 거야. 여기가 수축하고 여기가 이완하면 왜 돼요? 밑으로 내려오죠. 네. 이런 식으로 꿈틀 운동이 일어나면서 위에서 밑으로 음식물 내려보내는 거고요. 분절 운동은 의개하면서 잘 섞어주는 거야. 음식물하고 소화해가고, 그지? 그럼 물리적 소화가 일어나고요. 화학적인 소화는 윗세면서 위액이 분비됩니다. 그죠? 위요, 아까 그랬잖아. 여기 위벽에 위샘 있거든. 여기 위샘이 있으면요. 위샘을 구성하는 주세포, 부세포, 점액분비세포 이런 위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거기서 위액이 분비되는데요. 대표적인 거 주세포, 위샘에 있는 주세포는 펩시노젠을 분비해요.
그 다음에 부세포는 염산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펩시노겔이 위에 나오면 염산하고 만나겠죠? 야? 그래갖고 펩시노겔은 뭐로 활성화하나? 펩신으로 활성화하지. 그러면 이 펩신이 뭐예요?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이거는 외웠죠? 네. 이 펩신이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점액 공기세포가 있어요. 위선에 점액 공기세포에서 뮤신을 분해합니다. 이 당이 섞인 당단백질인데요. 이 뮤신은 위벽을 보호하는 물질로 작용합니다. 자, 펩시노젠으로 분비가 됐다. 그럼 위속으로 보면 염산하고 만나가 펩신이 되잖아. 근데 공복이야. 늘 아침 7시에 밥을 먹다가 안 먹었어. 그럼 위액이 어느 정도 분비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위속에. 그러다면 이제 이 펩신으로 활성화되어 본 거야, 염산에 의해서. 그러면 위벽을 분해하는 거죠. 위벽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게 바로 위염이. 그래서 뮤신이 쫙 이렇게 깔린다. 위액이 분비될 때 뮤신도 같이 분비돼갖고 위벽을 이렇게 보호막을 치는 거죠. 얘는 이 펩신에 의해서 분해 안 되거든요, 뮤신이. 그런데 한계가 있겠죠. 완벽하지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위벽 안에 보면은 기전세포가 있어요. 이 기전세포는 줄기세포야. 줄기세포 들어갔죠? 얘는 계속 분열하는 거야. 일반적인 세포는 한 50회 분열하면 염색체가 말단이 더 짧아질 게 없어갖고 죽어요. 암세포나 줄기세포는 원래 DNA 복제하면 프라이머만큼 짧아지거든. 그 짧아질 걸 대비해서 반복 서열을 쫙 해갖고 길게 해놨는데 짧아진다 계속 짧아지다가 50회 분열하면 더 짧아지기 없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을 못하고 죽는데 줄기세포나 이 암세포는 텔로머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을 가져갖고 짧아질 만큼 다시 연장해버려요. 그래서 계속 분열할 수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야. 그래서 얘가 계속 분열해갖고 위벽을 이루는 세포를 계속 이틀 만에 한 번씩 세 번씩 바꿔줘요. 이일에 한 번씩 새로운 위벽 세포로 교체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벽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위에서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피부도 마찬가지. 피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뀝니다. 피부 밑에 기저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죠, 그죠? 위벽이 보호되는 메커니즘이 세 가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뭡니까?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수화물로 위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위에서는 뭐예요? 단백질만 소화됩니다. 그죠? 네. 근데 나머지는 전부 소장에 가서 소화되는데 여기 갖고 입이고 위고 소장일 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입에서 일부 소화됐다가 위에서는 소화 안 되고 소장이 소화되는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누구야? 입에서 이미 소화가 되잖아. 너무 탄수화물이고요. 얘는 위에서부터 처음 소화되네, 그지? 단백질이고 얘는 소장에서만 소화되니까 지방 이래 되겠죠, 그죠? 자, 위에서 유무반사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
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위 끝이 유문이라고 했죠. 이거는 문문이고 이 유문은 수축 이완이 잘 되는 관략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이 심의장, 소장이 있고 이 심의장이 좁은 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음식물을 내보내면 이 심의장이 터진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물을 적당히 조금씩 내보내는 게 유문 반사예요. 그래서 유문이 이제 관략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축 이완이 잘 되는 근육이야. 관략근은 우리 항문도 관략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략근을 수축하고 이제 유문이 닫히는 거야. 그러면 위성의 음식물이 심의장으로 안 내려가. 관략근이 이완하면 뭐예요? 활짝 열려서 위성의 음식물이 내 심의장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준이 뭐냐면 심의장의 pH야. 심의장의 pH가 원래 뭐예요? 8이잖아, 8. 7줄 8이라고 했잖아. 8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심의장의 pH가 8이다. 왜 8이겠어? 소장하고 위성에 음식물이 안 넘어갔거나 넘어가도 소화가 다 됐기 때문이에요. 원래 정상이 8로 왔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관략근이 이완해서 유문을 열어. 그럼 위성의 음식물이 내려갈 거고요. 만약에 심의장의 pH가 산성이다. 왜 산성이야? 원래 알칼리성이 돼야 되는데 산성이라는 얘기는 염산이 섞인 음식물이 위성의 음식물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략근이 수축에서 따다. 이거는 알칼리성으로 넘어오면 열겠지, 그죠? 네. 이렇게 적당량의 음식물을 심의장으로 보내는 게 유문 반사고요. 자, 소장에서는 이제 다 일어납니다, 그죠? 꿈틀, 분절, 화학적 소환 다 일어나고요. 소장의 입구가 12장이고 8cm 정도 조금 가리고요. 공장, 대장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다 소화도 끝나고 흡수도 끝나요. 소화 흡수가 완료됩니다, 공장에서. 폐장은 이제 대장하고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전체 길이가 거의 한 6m에서 7m 정도 되는 긴 관이에요. 자, 소장의 pH는 아까 내가 얼마나 그랬어? 8이라고 그랬죠. 양격 이성이. 자, 그러면 염산이 섞인 음식물이 막 소장으로 넘어가는데도 8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게 pH 8로 올려준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걸 위액 중화라고 해요. 위액 중화. pH 8로 될 수 있는 게 위액을 중화시키는 아카리성 물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첫째는 누구냐면 이자액 속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어요. 얘가 계속 심의장으로 분비돼서 pH를 올려준 거죠. 또 누가 있냐면 쓸개질이 있어요. 이게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위액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쓸개질은 어디서 만들어? 간에서 만든다, 그죠? 간에서 생성돼갖고 쓸개에 저장하죠, 그죠? 왜 저장하는 게 필요하나? 바로 이용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왕창 날릴 수 있지. 네. 쓸개가 없다면 간에서 만드는 족족 간에서 저장하든지 해야 되니까 간이 그 부피를 감당을 못해요. 안 그러면 쫄쫄쫄쫄 음식물도 없는데 계속 내보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 왕창 이렇게 분배할 수 있으려면 어딘가 그런데 저장해놔야 돼요. 그래서 쓸개에 저장해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이 뭐고 위액을 중화시키고 지금 금방 보았었지, 그지? 그 다음에 지방 덩어리를 지방 입자로 바꿔주는 지방 유화를 시켜. 그래서 지방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쓸개들이
지방소화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다 소장으로 보게 됩니다. 이자에 쓸개즙도 소화액이지. 네. 근데 소화효소가 없잖아, 그죠? 소화효소가 없지만 소화에 관련하는 물질이 있잖아. 그걸 분비하잖아, 그죠? 쓸개즙도 소화액입니다. 소화효소 없는 소화액이에요. 유일하게. 칩도 소화액인데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 있잖아. 위액도 소화액인데 펩신이라는 소화효소 있는데 얘가 없어요. 쓸개즙만. 자, 이자에 그 다음에 쓸개즙, 소장액 이렇게 소화액이 3개나 분비됩니다. 요산물 열로 와서요. 자, 이자에 이거 돈 빌려주고 받는 거 어서 이율이 높잖아. 5%뭐 6%들이야 돈 빌리고 그냥 은행이 저축한 게 5, 6%니까 빌리려면 10%는 줘야 되겠지. 이자가 이제 함호를 얘기하면 체장이야, 체장. 위가 이렇게 기억이 있으면 위 밑에 이렇게 보글보글 이자 있는 거 알죠, 그죠? 위에 뭐 있노? 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그맣게 써요. 간이 있고 쓸개 있고, 그지?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입이 이쪽에 있다고 몰라. 완전히 간이 대박이 나왔네. 간부터 그죠? 요게 쓸개간이야, 그지? 쓸개간이 이렇게 12장으로 연결돼 있고요. 이자도 12장으로 연결돼 있어갖고 이 이자 이름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면은 외분비샘이라고 해. 아까도 했죠. 외분비샘. 호르몬을 생성 분비하면 안 냈잖아. 내분비샘.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이자가 유일해. 외분비샘도 있고 내분비샘도 있어요. 소화효소 분비를 하고 외분비샘에서 그래서 호르몬 생성 분비를 하는 게 내분비샘이야. 예를 들면 누구냐면 인슐린 들어갔죠. 네. 여기서 이자에서 생성 분비해요. 인슐린 혈당량 낮추고요. 블록하고 혈당량 증가시키죠, 그죠? 내분비샘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재생 능력이 없어. 간은 그 재생 능력이 왕성하거든. 그럼 반좀 끌어내고 이식하면 되거든요. 근데 췌장은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뒤에 췌장암 걸리면 뭐 수술이 안 되는데 뭐 재생이 안 되니까 암사직을 뜯어낸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야 그 애플 창시자 그거 췌장암이잖아. 그거 돈 많은 사람이 왜 죽었겠어? 치료 안 받는다. 치료 안 받는 게 아니고 치료 방법이 못하니까. 없어. 방법이 없어. 췌장암은 뭐 발견되고 발견도 잘 안 되지만 발견되고 2년 이상 잘 못 살아요. 그러고 생각해봐. 소화가 안 될 거 아니야. 3대 영양소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이자에서 다 있는데 먹어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또 암세포는 포도당을 엄청 좋아해. 그래갖고 다른 세포들이 과갈력이도 없이 암세포가 포도당 담대서 처먹거든. 그러니까 왜 돼요?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근육이 없으면서 말라요. 그게 몸무게가 현격하게 떨어지면서 빼 마르고 빼밖에 안 남는 게 체장. 진짜 서울다. 걸리면 뭐 방법이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야 돼. 좀 빨리 가겠지. 그죠? 내외 분비샘을 다 갖추고 있고
또 3대 영양소, 주 영양소잖아, 그지? 네.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 모두 붕괴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나? 이자익 속에 아밀레이스 있잖아. 네. 네. 침 속에도 있고 이자익 속에도 아밀레이스가 있어. 왜 이렇게 중국으로 일어났나? 입에서 다 소화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입에서 그냥 침 발라가 넘기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미리 알고 또 여기 이자익 속에 아밀레이스를 만들었겠죠. 아밀레이스 있고 또 라이페이스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연소 트립신, 히모트립신 있고요. 아까 위험을 중단시키는 탄산수소, 나트륨도 있다 했죠, 그죠? 이렇게 생성 분비하는 게 이자이고,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몇 단으로 분해하는 소요소고, 라이페이스는 지방 입자를 지방, 산이랑. 여기서 좀 주의 깊게 해놔야 돼. 지방소 하나. 지방 덩어리야. 이거를 이제 쓸개즙이 파고들어. 쓸개즙이 막 파고들면 어떻게 돼요? 표면적이 커지지. 네. 그걸 지방 유화라고. 지방 유화. 그 지방 유화를 시키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지방 입자들로 막 떨어져요. 지방 입자 그리세롤하고 지방선 3개 붙은 게 지방이잖아. 네. 지방 입자로 이제 떨어뜨리는 게 지방 유화야. 그래서 물리적 소화하고 같아. 지방 소화. 표면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이테이스가 이자역에서 분비되잖아. 네. 얘가 이제 지방 입자를 분해해서 요게 뭐 모노그리세롤이에요. 그리세롤에 지방산 하나 붙은 거. 그럼 지방산 2개 떨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지방산하고 모노그리세롤로 분해를 합니다. 자, 그 분해한 다음에 얘가 어디로 흡수되나? 소장에 안주관. 융털돌기에 상피세포로 흡수돼. 네. 네. 소장에 융털돌기 귀엽게 생겼잖아. 이게 상피세포예요. 그 다음에 중앙에 굵은 관이 뭐야? 암주관이가. 네. 암주관을 둘러싸는 가나다란 혈관이 모세혈관이야. 암주관이 혈관 아니야. 림프관이야. 네. 여기서요. 암주관 이 소장에 융털돌기에 상피세포로 흡수를 할 때는 지방산 모노그리세롤이야. 그런데 운반 형태로 바꿔줘야 돼. 이게 물이 많잖아, 우리 몸에. 그래서 이 지용성 물질을 잘 운반 못하기 때문에 여기 상피세포에 매끈면 세포체로 갑니다. 매끈면 세포체로 가가지고 재합성이 돼. 지방으로 재합성된 다음에 또 다른 지질이 있잖아. 콜레스테롤, 같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인지질이라든지 뭔가 막 결합을 시키고 단백질 껍질로 또 싸. 그래서 지방으로는 수용성이 아니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운반을 못하니까 단백질 껍질로 딱 사면 운반이 잘 되겠죠. 단백질은 친수성이니까. 그게 유미입자라 해. 유미입자. 유미입자.
이 유미입자가 어디로 가? 암주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암주간에 흡수되는 형태는 뭐야? 유미입자야. 지방도 아니고 유미입자네. 지방에다가 인지질이나 콜레스테롤 다른 지용성 물질을 다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단백질 껍질로 딱 싼 지질 운반체가 바로 유미입자예요. 그래서 유미입자 형태로 가슴관을 통해서 이 쇄골화 정맥까지 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정맥이 들어가면 이제 혈관으로 들어갔잖아. 그런 다음에 다시 쪼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장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요. 그래서 이 과정 전체를 알아야 돼. 지방소화는. 그 다음에 트립신이랑 키모트립신은 균형이 같아. 자, 위에서 단백질은 폴리페타이드를 보내겠잖아. 그러면 12장으로 보면은 폴리페타이드를 얘들 둘이가 막 끊어. 그러니까 아미노산 2개 붙은 게 다이펩타이드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트라이 3개 붙은 게 트라이펩타이드잖아, 그지? 네. 서로 분해하는 게 그거. 이거는 위액을 중화시킨다 했죠? 이렇게 이다액이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요소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쓰게되곤 했으니까 생략하고, 그지? 소장액. 자, 소장벽에서도 장샘이 있어갖고 소장액을 분비합니다. 그냥 소자 빼고 장액이라고 크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당류 분해 요소들이 있어요. 자, 단백질은 지금 다이펩타이드까지 흡수 형태가 아니라 흡수할 수 있는 형태는 아미노산까지 가야 되지, 그죠? 네. 그래서 단백질 최종 분해 요소가 펩티데이스야.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를 아미노산 한 개씩 다 따르는 거죠, 그죠? 이게 펩티데이스고. 그 다음에 엿당 분해 요소가 뭐예요? 말테이스죠. 엿당이 영어로 말토스야. 말테이스. 엿당은 포당도 하고 포당이 일어난 거잖아. 어? 네. 또 분해하고요. 설탕 분해 요소가 시구레이스. 시구로스가 설탕이라고 하지. 설탕은 포당하고 과당이죠. 네. 그 다음에 젖당 분해 요소가 젖당이 뭐고 락토스잖아. 네. 젖당 분해 요소는 락테이스야. 소화효소는 단백질로 만든 가스 분해 요소야. 효소의 종류가 6가지 있거든.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하는 것은 산화하는 요소. 물의 도움을 받아서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게 가수 분해 요소. 소화효소가 다 가수 분해 요소야. 그 가수 분해 요소는 단백질로만 되어 있고요. 보조인자가 없거든. 그 기질에다가 분해하는 물질 기질이야. 기질에다가 AS를 붙여서 명칭을 잘 줘요. 그러니까 말토스를 분해하는 가스 분해 요소니까 말테이스 AS가 락테이스인데요. 젖당을 어디에 많나 젖당? 우유에 많잖아. 네. 우유 물로 젖어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요. 이 락테이스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당불내증이.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막 설사가 엄청 하는 거예요. 설사하고 위궤양까지 가요. 그래서 젖당 불내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안 먹으면 되죠. 네. 이거 없이도 다른 거 빵이나 빠빠나 뭐 탄수화물 뭐든지 우리가 먹으니까 그죠? 네. 우유를 안 먹으면 되는데요. 어쨌든 예선하고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락테이스를 만들게 하는 유전자가 없는 사람. 또 한 반쯤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락테이스가 분비는 되는데 보통 사람 되면 반밖에 분비가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젖당 불내증이.
자, 소장액 속에 됐고, 이제, 그러면 이제, 대장으로 가면 뭐예요? 대장에는 물만 섭취하죠. 네. 근데 물은 대장에서 섭취하는 아니에요. 소장에서 섭취하고 전체 물의 약 20%만 섭취합니다. 대장에서. 그리고 물리적 소화는 일어나 먹어요. 그지? 그 다음에 세균들이 공생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장균이야. 대장균은 대장에서 공생하면서 상리공생이라고 해. 그러니까 둘 다 이익인 거. 한쪽은 이익인데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안 오는 편리공생. 해삼 알죠? 해삼도 그냥에 이제 숨미고기가 숨어 살거든. 근데 해삼은 아무 이익도 없어요. 숨미고기가 이제 은신처를 제공받으니까 이익이 돼. 그런 건 편리공생이고. 대장균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둘 다 이익을 주고받아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양한테 양분을 주잖아. 네. 대장균은 사람한테 비타민 K를 합성해서 줘요. 그래서 상리공생이라고 해요. 이 비타민 K는 이제 부족하는 게 거의 없죠. 대장균 때문에. 혈액응고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K가. 이거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그다음에 입에서 위에서 소장, 대장 이렇게 해서 대장은 그냥 흡수 안 된 찌꺼기가 이동하는 통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암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선조들은 고기를 많이 못 먹었다. 그러다 최근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고기를 많이 먹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먹되 상추하고 마늘하고 곁들여서 비율을 맞춰서 먹어야 된다 했죠. 네. 고기만 먹지 말고요. 그 채식을 하면은 셀룰로스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 셀룰로스가 이제 셀룰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없어 우리한테. 그 소화가 안 되게 흡수가 안 되니까 덤으로 나가면서 대장벽을 싹 긁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대장암을 예방하는 거야. 병균이 치료제로도 쓰고. 그래서 아주 유익한 물질이니까 채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채식을.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어 막 또 문제는 식사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우리나라. 특히 학생들은 그죠? 50분, 40분밖에 안 되니까. 또 그 50분, 40분을 다 활용해서 빡빡 먹는 게 아니잖아. 길어야 10분이죠. 그 식사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것도 건강을 해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엄청이 많다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여유 있게 식사 시간은 좀 여유 있게 길게 좀 가져가고요. 식사 끝나고 바로 공부한다 해서 그게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에서 많이 씻고 또 중간에 흠도 먹어가면서 그죠?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식사 시간을 좀 늘려야 돼. 20분, 30분 최소한. 그 우리나라가 식사 시간이 짧다는 얘기 그만큼 밥 먹고 살기 바빴다는 얘기잖아. 가난하게 사는 민족이라는 얘기지. 이제는 그런 거 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좀 여유있게 천천히 식사를 해야 된다. 우리 소화계에 속하는 것 중에 음식물이 안 들어가는 데 소화계에 있는 게 간하고 뭐 쓸개하고 이자 이런 거는 음식물은 안 들어가지만 소화에 관련하는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도 중요한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인데요. 수용성 양분이 다 간을 거쳤다가 심장으로 가. 왜냐하면 심장으로 가버리면 조절이 안 돼요. 배달만 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간에서 심장으로 가기 전에 뭐예요? 저장도 하고 조절도 하기 위해서 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양분의 저장도 하고 조절도 하고 다른 영양소로 전환도 이제 간에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조절의 하나가 바로 혈당량 조절 장소죠. 혈당량 조절 장소야. 포도당을 빠빠 먹으면 포도당이 많이 들어올까요? 네. 그거를 글리코젠에 갖다 붙이면 뭐야? 없어지는 거지. 저장하는 거잖아.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분해하면 뭐야? 포당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밥 먹고 난 식후는 뭐예요? 전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죠. 네. 안에서 다음 식사 전이면 뭐 돼요? 거의 없잖아. 그래서 분해해내야 되겠고요. 이 반응을 촉진하는 게 인슐린이고요. 열 반응을 촉진하는 게 글루카곤이에요. 이거는 이자에게서 분비하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간이다. 그래서 어떤 기관으로 들어가면 뭐야? 동맥이지. 간으로 들어가면 간동맥. 콩팥으로 들어가면 콩팥 동맥.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혈관은 정맥을 붙입니다. 네. 콩팥 정맥, 간 정맥. 자, 간이 이렇게 간이 있으면요. 어깨 쓸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심장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간 정맥이에요. 그 다음에 간 동맥이 있어. 동맥에서 간으로 가는 거. 있는데 요즘 우리가 소화기니까 여기가 소장이다 그러면 소장에서 간으로 직접 가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간 문맥이라고 해. 이 문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을 안 거치면서 기관 대 기관으로 이동하는 간이에요. 그 문맥의 장점이 뭐냐면 심장을 갔다 오면 시간 낭비를 없애는 거지. 네. 그래서 소장에서 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가 간문맥. 그러면 이 간문맥하고 간정맥하고 사이에 얘는 늘 뭐 굶었거나 배 터지게 먹거나 늘 일정량을 뭐 심장으로 보내요. 그럼 간정맥의 혈당량은 변화가 없어. 왜 변화가 없냐면 간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근데 간문맥은 들어올 때는 엄청 들어오지 밥 먹고 나면. 네. 근데 식사 전에는 어떻게 돼요? 없잖아. 그래서 변동량이 굉장히 큰데요. 간문맥가. 그래서 간문맥을 들어서 들어오는 포도당을 간에서 이 저장을 하는 거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러고 일정 양만 100mg만 혈액 100ml에 포당 100mg만 안정적으로 빼보내는 거야. 그래서 식전이든 식후든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간 기능이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죠? 네.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흡수되잖아. 아미노산에 아미노부가 있기 때문에요. 이 아미노산 대사를 하고 나면 암모니아라는 목표물이 생겨요. 아주 독성이 강해. 그걸 배설기관으로 배설을 못해서 간에서 요소로 바꿔요. 그건 일종의 해독당이죠, 그죠? 네. 요소 생성을 하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또 간에서 하는 일이 헤파린을 생성해요. 해파리요. 헤파린은 이제 이 혈액 응고 방지하는 물질이야.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죽어요. 계속 나오면 죽잖아. 네. 그래서 혈액 응고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굳어. 그러니까 혈구가 세 개잖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네. 혈소판이 혈액 응고에 관여하잖아. 네. 그 얘가 혈소판이 진공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대기압이 있는 대기로 나오는 거잖아. 피가 나오면 네. 파괴돼. 파괴되면서 안에 있는 트롬보키네즈라는 효소가 나오고, 걔가 칼슘 기관하고 작용해서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바꿔주거든. 트롬빈은 피브리노젠을 피브린이라는 실로 바꿔줘. 그래야 실이 적혈구 백혈구만 없으면 그래야 핏덩어리를 형성한 다음에 끊어진 모세혈관을 양쪽으로 강막. 그럼 피가 더 이상 밖으로 안 나오는 게 혈액 응고야.
그러면 그 피덩어리가 혈관 속에 생기면 어떻게 돼? 아이고. 혈관 막히고 뭐 터지고 죽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내 몸속에 있을 때는 혈액 공부 안 나지. 네. 왜? 헤파린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파린은 트롬빈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을 절단하는 거니까. 혈액응고 방기를 시키는 물질이에요. 거머리 입에는 히루딘이 있어요. 그럼 우리 피부에 붙어가 모세가 있는 피를 쭉 빨아당기는데 혈액응고 안 되게 해서 보냅니다. 히루딘 때문에. 그러니까 거머리 그래갖고 치료제로 뒀어요. 나쁜 피부 먹도록. 그 다음에 혈장 단백질. 혈액에 있는 단백질은 다 간에서 만들어서 보냅니다. 혈장 단백질을 생각해요. 알부민,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하고요. 점액을 유지해요. 피가 좀 끈적끈적하잖아. 알부민 때문에 그렇고요. 지용성 양분을 운반하기 때문에 알부민이 뭐 알파, 베타, 감마 글로불린 이런 단백질도 만드는데 얘가 황책이 들어요. 그래서 혈액은요 방어작용이 가능합니다. 운반 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조절 작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적혈구를 파괴하기도 해요. 적혈구 수명이 180일이거든. 네. 오래된 적혈구 1위원회 안에서 파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화학 공장이야 간이. 자기 주먹의 4배 정도 크기인데요. 이 간이 무식해갖고 통증을 사람한테 본인한테 안 가르쳐줘요. 4분의 3이 고장날 때까지. 그래서 간암이 조기에 발견이 잘 안 돼요. 4분의 1이 고장나면 옆으로 옮겨. 그럼 반 남았잖아. 네. 또 옆으로 옮기면 이제 옮길 때 한 군데밖에 없지. 그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요. 굉장히 무식한 놈이지, 그죠? 그래, 이런 중요한 간은 아니나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콩팥은 하나만 있어도 떡을 치고 남아요. 왜? 콩팥 하나에 20분의 1의 기능만 해도 노폐물 다 걸러내거든. 근데 그걸 2개나 주고 더 중요한 간은 1개밖에 안 있어. 왜 그럴까? 적당히 살다가 뒤잖아.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오래 살라고 바람성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당히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 적당히가 뭐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죠? 어제는 뭐 100세 시대 이렇게 하는데 사실 100살까지 아직 무리고 한 80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80대 후반 되면요 정신이 없어 오락가락합니다. 자신도 잘 못 알아보고요. 또 치맥기도 다 이뻐요. 그러고 이 거동도 잘 못한단 말이야. 옆에 누가 있어야 화장실 가고 이런 정도는 그 정도 되면 이제 가야 안 되겠어요. 산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피해도 주고. 그래서 그게 싫어가 요양원에 많이 가잖아. 80 가까이 되는 요양원. 자기 혼자 집에서 이제 밥기도 먹고 이렇게 뭐 화장실 가고 이게 안 되는 사람. 그 나이가 한 80대란 말이야. 그 정도 살다가 가는 게 제일 맞으실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뭐 베개 똥칠하고 살면 헐테니까 왜 베개 똥칠하고 있어? 의식이 없고 이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게 아니야.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죽고 싶고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수로 가자. 하늘에서 내린 운명, 그 나이 때까지 사는 게 천수를 누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안 좋죠. 그래서 거대한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요. 화학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체온의 한 20% 정도가 간에서 나는 열이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간이고요.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간에 물이 찬다든지 또 간 경병증 하나 들어갔죠. 네. 간이 굳어가는 콜라 한 잔 먹고 갑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가요. 내 친구도 대학교 때 갔어요. 축구하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고 얼마 있다가 바꿨어요. 사람 분명히 참 무섭더라. 요거 오늘도 뭐 새벽에 지금 150명이 죽었니 뭐 가장 네. 아, 이태원. 이태원도 그래요. 그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그죠? 땅이 꺼졌다든지 바다도 아니고 지금 서울 한가운데서 150명이나 죽는다. 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잖아. 이게 내리막이래 거기. 그 다음에 와, 그 거리마다 뭐 선전하는 종이들 많잖아. 거기 좀 미끄럽잖아. 그래서 미끄럽단 말이야. 그 사람이 갑자기 1000명, 2000명 모이니까 이 내리막에 넘어지는 사람이 당연히 나오지. 넘어지는데 옆에서 안 넘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내리막이기 때문에 쏠리잖아. 그러니까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그지? 그 밑에는 앞서다 뭐 누가 책임이고 누가 뭐 할 것도 없이 거리에서 그냥 죽는 거잖아. 그죠? 세월호 사건 되면 더 황당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면력이 종각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뭐 대부분 10대, 20대가 제일 많대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 많은 데 가지 마. 코로나도 있고요. 사람 좀 많다 싶으면 다른 데 가. 식당도 그렇고 어디든지 사람 많은 데는 피하는 게 좋아.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 좁은 골목에 경사진 그 거리에 모여갖고 한목이 지나가려고 하다 보이고 넘어지고 이게 1m 가로 세로 1m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에요. 3사람. 가로수로 1m요? 서너 개. 3사람인데 평지면 서 있을 수 있지. 네 이게 근데 경사가 됐는 데다가 1제곱미터 3사람이 아니고 한 10명 가까이가 된대. 거기 모인 사람이. 그 골목에. 그리 3사람밖에 못 서 있는데 10사람 넘게가 서 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로수로. 그렇죠.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다 경사졌대. 일반은 서로지도 뭐하는 거라. 그래 뭐 완전히 순식간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눈 보이 뜨고 죽는 거예요. 네, 뭐 지금 난리 났죠. 대통령도 뭐 사과 담화문 발표하고. 경찰이 얼마 안 왔대요. 거기. 근데 그게 무슨 집회라든지 무슨 뭐 강행이라든지 이러면은 경찰이 와갖고 뭐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거리에 지나가는 길 중에 일어난 사건. 무슨 집회도 아니고 무슨 대 헬로윈 그거 뭐 그거 한다고 구경 가는 사람들. 그리 경찰하고 또 뭐 하는 거야? 경찰이 거리마다 다 해가지고 그래 할 수는 없잖아. 매주말 거기 10만 명이 모이는 곳이래. 그 경찰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넘어졌잖아 옆으로. 넘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죽었다 깨도 그 안에 사람 못 꺼내나거든. 기울였구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막 우다당 넘어져가지고 압사되고 그러니까 뭐 참 가짜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 교실에 한 100명 넘게 모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을 해봐라. 이 100명 모였다 생각해봐. 여기. 거기다 이 경사졌다?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앞으로 사람 많은 데까지 와. 뭔 일이 생겨도 생깁니다. 사람 많은 데가.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판단해보면 그게 안 되나? 사람이 한 10만 명 있고 조금 오는 게 있으면 뭔 일이 생기니까 느낌이 안 오는가? 그런데 어디 빠져나갈 곳이 없는가? 네, 그냥 빠져나갈 수 없이 쭉 이렇게 하고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에서 넘어지니까 우르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좀 실강하고요. 숙제로 문제를 좀 싫어? 응? 싫으냐고? 아닙니다. 응? 아닙니다. 작가님 있는 거 이제 한번 풀어봐봐. 뭐 이거 한 시간 정도 잘안 줄이니까. 1단원에 있는 것 중에서 생명과 지금 바뀐 교재가 원에 있는 거. 20년도, 뭐 21년도, 22년도 이렇게 고3이라는 모의고사 붙여줍니다. 다음 주에 풀어오기도 알았죠. 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나? 소화 과정을 다 했네, 그죠? 좀 쉬다가 급수로 갑시다. 급수가 있나?